자, 우리나라 우유 회사들이 직접 처음에 이제 좀 창업을 하고 했던 시점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번 저희가 이 세 개의 우유 회사에 대한 그 창업 연도, 뭐 창업주에 대한 정보도 한번 띄워보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주세요. 네. 네, 서울우유는 지금 37년, 매일유업이 지금 69년, 또 남양유업이 64년 이렇게 생겼으니까 서울우유가 사실 제일 먼저 생겼나요, 박사님? 예. 자, 우리 민족들은 네. 언제부터 우유를 먹었을까? 한번 그 우유에 관해서 한번 오늘은 백과사전식 네.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유가 왜냐하면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고 네. 성장, 발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빵이나 과자를 먹게 되면 다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 필수품이다, 생필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해외 유학을 처음 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유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은 유학 5년 동안 술만 먹으면 유학비를 다 건진다. 왜 그러냐면 맥주값이 네. 우리나라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싼 맥주를 먹으면 그게 공짜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네. 야, 맥주보다 더 가격 차이가 큰 게 우유입니다. 우유는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우유 값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마트에서 다시 계산하고 나올 정도로 미국 우유하고 한국 우유를 비교해 보면 뭐 품질은 둘째고요. 가격이 반값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한국 우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 튀니지가 세계에서 가장 싼데 네. 그 두 나라를 지금 밤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우유값이 튀니지의 5배. 5배가 더 비싸다고요? 예, 한국이 더 비쌉니다. 오. 품질은 네. 뭐 일단 접어놓고요. 네. 품질도 과연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미국보다는 2배, 어떨 때는 3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요. 우리 우유가 3배 비쌌다. 지금도 그 상당히 비싸다.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네. 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책임이 저까지 포함해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이유가 소비자의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요? 소비자들이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얘기인데 소비자들이 많이 알면 네. 생산자, 제조업체는 함부로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럼 소비자들에게 맞춰서 고품질, 저가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고 견제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더 품질 좋은 우유만 먹었더라면 또 가격이 싼 우유만 먹었더라면 생산자들이 그에 맞춰서 더 품질 좋게 가격을 더 내리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먹었어요, 우유를. 저도 사실은 마트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1+1을 집거나 아니면 그냥 뭐 좀 유통기한이 많은 걸 그냥 집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통기한도요. 네. 그 체크 안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게 통상적으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거예요. 선입선출.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정밀하게 그걸 좀 피곤해들어 따지면 기업들도 그게 맞추고 우리가 같이 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이게 매일인지 남양인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건 뭐 아싸 우리 뭐 그냥 우리 주는 대로 먹는구나. 오히려 그 판촉을 한다 그러면 네. 마트 직원들한테 가까운 자리에 좀 놔줘. 그런 정도의 판촉, 소비자를 알기를 그냥 좀 무시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나라에 우유 회사가 몇 개 있는지 내가 먹는 지금 집에 있는 회사가 무슨 우유인지 알고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네. 굉장히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안 했네요. 네. 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큰 기여를 많이 했어요. 네. 우유 산업을 유치해 왔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우유를 못 먹었습니다.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했어요. 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우유를 안 먹다 보면 그 우유를 소화시키는 네. 그 효소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 우유를 안 먹으면 나이 들어서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우유는 고려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도 우유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왕들만이 먹는 아주 특식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우유 못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유는 소에서 나오는 젖인데 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집안의 재산입니다. 또 앞으로 농사를 지어줄. 근데 송아지 먹일 젖을 뺏어 먹는다? 그럼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특정하게 이제 송아지를 먼저 죽인다든지 해가지고 어미소를 갖다 놓고 그 소를 키웠고 그 소를 키운 데가 어디냐면 지금 동대문 옆에 거기가 낙산이라고 있습니다. 낙산. 과거에 이화여대 부속 병원이 있던 자리. 네. 거기가 원래 타락동이에요. 타락. 근데 그걸 줄여서 낙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고려시대 때부터 소를 길러가지고 거기서 짠 젖을 임금님한테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죽에다가 그 우유를 섞어서 만든 죽이 궁중 음식에도 타락죽이라고 나와 맞아요. 있어요. 타락죽이 사실은 그 궁중 음식 중에서도 되게 고급 음식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타락죽도 1년에 한 번밖에 임금님도 자주 못 들어요. 그 타락죽을 만든 동네가 바로 타락동. 지금의 낙산. 낙산이라는 데가 그 동대문에서 그 창덕궁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 그 동네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우유 못 먹었습니다. 네. 왜냐? 우리나라는 젖소가 없었어요. 젖을 풍성하게 짜는 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얼룩한. 그렇습니다. 그쵸. 예. 얼룩소. 얼룩소가 젖소죠. 그죠. 얼룩소를 이제 학명으로는 홀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홀스타인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하긴 조선시대의 예전 민화를 보더라도 황소는 있는데 젖소를 본 적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송아지 먹이는 젖을 그냥 대신 뺏어다가 임금님만 좀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네. 서양에서는 네. 젖소에 종자가 있어가지고 좀 보편화됐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까지도 그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일제강점기에 1937년에 네. 일본인들이 이제 소를 좀 먹자. 일본도 메이지 유신하면서 젖소를 들어왔거든요. 아, 네. 메이지 유신에서 들어서 일본에 그 저 위에 삿포로 지역 네. 여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젖소를 키웠는데 그 젖소를 들여다가 서울의 청량리, 네. 청량리에 거기가 우리나라 젖소의 발상지입니다. 그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장동 해서 거기가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장동 부근에 가면 축산시장 막 있잖아요. 도축한 네.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청량리에 처음으로 젖소가 들어와서 거기서 젖소를 짜기 시작한 게 서울 우유의 발상이 1937년 청량리 우유조합입니다. 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 우유가 일본인이 창업주야라고 아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고 히스토리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젖소가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 지역이 청량리였다. 예, 조선 사람들은 우유 잘 안 먹었어요. 네네. 먹어보질 않았고 또 먹으면 설사하고. 그랬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적산을 인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마리를 인수한 게 그러나 그것은 공급량이 굉장히 딸렸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먹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양유업 네. 1966년인가요? 네. 연도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1965년인지 1966년인지 이 남양유업이 네. 그 홍두영이라는 사람 네. 남양유업이 1964년이네요. 64년에 홍두영 씨가 네. 창업을 했고, 네. 예. 왜 남양 그 유업이냐? 네. 이 홍씨들이 남양 홍씨들입니다. 아. 그 자기들 본관으로 아, 그래서 남양유업이구나. 이 남양이 네. 어디냐면 지금의 남양주 쪽이에요. 아, 저 그랬어요? 남쪽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 말의 홍씨들이 뭐 한때 득세한 적인데 그 계파들인데 이 홍두영 씨가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의 그래요? 지주집이었는데 북한에 지금 핵 개발하는데 영변, 네. 영변의 지주인데
재산 다 뺏기니까 남쪽으로 넘어왔죠. 아, 영변의 약산 그 영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남쪽에 와서 뭘 할까 하다가 비료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군들이 네. 우유를 가져와서 자기들은 먹었단 말입니다. 아. 그걸 좀 수입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당시 국민들 건강 상태도 정진하자 박 대통령이 적극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도 지원받아가지고 이 홀스타인 소를 이제 사러 나가는 거예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 비행기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젖소를 사기 위해서요.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직항로가 없으니까 캐나다서 차로 LA까지 실어 와서 거기서 도쿄로 뭐 해서 그러다가 소가 많이 죽어버려요. 그러겠네요. 소들 데리고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그것은 이제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국민 건강을 정진시키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때 몇 마리 정도 들어왔어요, 박사님? 그 마리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우유가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국민들이 못 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재벌집 아들들만 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은 네. 64년에 들어온 저 우유 못 먹고 컸어요. 그래서 우량아가 못 되고 키도 많이 못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민간 기업한테만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박정희 정부가 1969년에 네. 농어촌 유통공사 정부를 시켜서 정부가 우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 지금 매일 유업의 뿌리인데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정부가 하던 것을 네. 19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지금 매일 유업 가문에다가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민영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유업의 시작은 국정 사업이었고 그것이 이제 민간으로 팔면서 지금 이제 창업주라고 얘기하는 김보경 그 전 회장이 이걸 그렇습니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군요. 예, 김보경 씨도 네.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저분 고향은 북한의 북청이 고향입니다. 북청. 함경도 부청. 그래서 우리가 냉면도 네. 함흥냉면이 있고 평양냉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유업계에서는 매일 유업을 함흥우유라고 그랬고 그리고 저 남양우유를 네. 저분들의 고향이 평안도니까 네. 그래서 평양우유라고 아. 했고 실제로 그 부근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야, 재밌네요. 예, 이제 그래 됐는데 서울유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서울유는 지금도요. 네.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회사가 아니다. 이건 예, 어떤 의미일까요? 조합이에요. 아, 조합이다. 네. 그 민법상 조합인데요. 조합이라는 것은 각자가 모여진 연대고 서울유는 제품이 다 다릅니다. 제품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유 제품.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은 네. 중앙공장에서 하지만 아. 이것은 각 조합이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브랜드만 같이 쓸 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공장의 조합이 예, 전국에 서울 조합이 우유. 따로 있어요. 와, 이거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네. 서울서 먹는 서울우유와 네. 부산서 먹는 서울우유가 맛이 달라요. 아, 그렇겠네요. 예, 물이 다르고. 음. 그런데 어쨌든 이 서울우유는 지금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은 네. 첫 번째 자격이 자기가 직접 그 홀스타인 젖소를 몇 마리 이상 가지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가입하기 위한 그 최소 조건 중에 하나가 젖소의 수 갖고 있는. 목축업자인 거죠. 아, 목축업자.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네, 그 네. 지금은 농협의 한 뿌리로 되어 있어 농협에서 대신 판매도 해주고 이러지만 네. 각 조합장이 사실상 최대 주주인 것이죠. 아, 그러네요. 아, 이거 재밌네요.